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용적률 상회했으니까 너도 내놔. 왜? 아, 그럼 너 그 돈을 뭐 할 거야? 아니, 널 위해서 쓰잖아. 널 위해서. 너 때문에 종말 철인장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모르겠어. 지하철도 더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현웅님을 터방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숫자가 있어요.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아니, 국민건축가 아닙니다.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건축가입니다. 부동산 읽어주는 건축가. 건축가의 시선으로 부동산을 나름대로는 건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마인드가 아닙니다. 부동산 마인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건축 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거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아니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했어요. 용적률 500% 이렇게 해서 공급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호재죠. 어떻게 보면 좋은 호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적률 500%를 하겠다.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 분당이죠. 분당. 그 다음에 일산. 제가 분당에서 대학교를 살았으니까 제가 분당에 정자동에 나름대로 애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5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분당은 쾌적한 도시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항상 이게 어쨌든 재건축의 함정에 지금 빠지는 겁니다. 재건축의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이게 용적률이 250%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한 가치 비즈니스랑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비즈니스가 되는 데는 그게 맞는데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용적률이 250% 만든 이 신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건축을 해야 돼. 그렇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거를 뭔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인데 부셔서 250%를 지어. 그러면 공사비를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뭐 물론 내 아파트가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뭐 5억씩 걷어. 그래서 공사하면 되지. 그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내 땅이야 내 땅. 내가 부시고 내가 지면 되지의 상황이 아닌 거죠. 왜? 항상 아파트는 공동이라고요.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결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부자들은 아파트를 안 사요. 내 맘대로 못 하기 때문에. 아 여기 천세대가 같이 이거 회의하고 이 난리를 쳐야 됩니까? 안 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단독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에 가치 비즈니스를 하자. 이런 거를 되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의 단독주택이 난 최고다. 부동산 가치로서는 그게 최고다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죠. 그래서 20년 된 대단지를 하자. 소단지는 뺐어요. 몰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풀어준다는 건 좋아. 어쨌든 문제가 있는 데는 용적률에도 상향해서 방법을 해결해주는 안이 있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뭐 용적률 상향, 인허가 뭐 리모델링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이제 용적률 상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초과이익 환수가 있어. 초과이익 환수, 기반시설 재투자 돈 왜냐하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도 뭐 지하철, 도로 왜 인구 밀도가 높아지잖아. 높아지는 것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충을 안 해주면 어떡해. 상가 문제도 있고 병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냥 용적률을 상향해서 이것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종말 처리장도 있잖아요. 그 오폐수 이거를 그 신도시마다 그 용량이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의 가구수 때문에 용적률을 못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그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돈을 누가 낸다? 누가 낸다? 네가 내. 네가 내. 우리는 못 내. 정부가 돈이 어딨어. 지자체가 돈이 어딨어. 네가 내. 그러면 이게 아니 뭔가 이게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역세권 활성화랑 비슷한 겁니다.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시장이 뭔가 우리한테 뭔가 꿀을 준 것 같은데 아니 땅을 30%를 뺏어가네. 제가 어제 가치 비즈니스 차라리 용적률을 포기하고 그냥 150%를 하겠다. 왜? 내 땅을 왜 뺏기냐고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초과이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용적률 상회했으니까 너도 내놔. 내놔. 왜? 그럼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아니 널 위해서 쓰잖아. 널 위해서. 너 때문에 종말 철인장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모르겠어. 지하철도 더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네가 네 돈으로 하면 안 되니? 나는 내가 벌어서 지금 내가 살기도 바쁜데 이걸 내가 돈을 그런 게 어딨어? 어? 대한민국에서 야 용적률 상향이 쉽냐? 쉽냐? 이런 거지.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야.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용적률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용적률 수렁. 그러니까 서울은 괜찮아. 서울은 워낙 인구가 집중을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역 주변은 그 밀도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신도시는 배드타운이잖아요. 요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는 배드타운이라니까. 배드타운에 배드가 더 많아지는 거야. 여기에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거리가 있게 뭔가 업무 시설과 업무랑 주거가 같이 가야 되는 거다. 5대5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인구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이 환수. 그러니까 좋아. 여기를 용적률을 갖다가 500%막 1000% 풀어주는데 막 대기업이 들어와. 갑자기 삼성이 여기다가 본사를 옮긴대. 그럼 지자체가 야 기반 시설 내가 해줄게. 왜? 네가 세금 내는 게 얼마인데? 네가 세금 내는 게 얼마? 근데 아파트는 세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거래세잖아요. 취득세, 거래세가 큰 거거든. 근데 부동산이 어렵고 거래가 안 되면 지자체가 돈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산세? 별로 돈이 안 돼.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뭔가 꿀을 준 것 같은데 이게 꿀을 줬는데 옆에서 빨대를 딱 꽂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결사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웬만하면 다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면적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 단지를 묶는 방식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는 방식으로 갈 건데 어쨌든 용적률이 상향해 주는 거. 용적률 200%죠? 그러면 300% 줬잖아. 그럼 150%에 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그 돈을 뭐 한다? 널 위해서 써줄게. 뭔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500%라는 게 모든 단지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가 정비창이죠. 여기가 1700% 가는 이유가 한강도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한강도. 그 다음에 용산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도가 여기 용적률이 0이잖아요. 0. 0%니까 얘를 자꾸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유 흥분해서 내가. 근데 여기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왜 용적률이 거의 1000%죠? 업무지구로 용적률을 풀어줄 수 있는 이유는 오픈 스페이스가 360도야. 그래서 여기를 높여도 주변에 밀도랑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심의를 들어가 있지만 모든 단지가 500%는 아니고 그러면 100%냐 200%냐 이렇게 있겠죠. 공원 옆에 아니면 오픈 스페이스가 많은
뭐 탄차냐 이런 부분들은 용적률 상향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 그런 아파트 단지를 가서 사셔야지 모든 단지가 용적률이 500%가 되는 건 아니다. 제 꿀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용적률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신도시는 그러니까 쾌적한 도시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업무 시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업무 그러니까 산업이 많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한 집이 더 많이 필요해. 그게 아니라 일기 신도시는 특히 배드타운이라 주로 주거잖아요. 주거에 대한 문제라고. 분당은 조금 다를 수 있어. 판교라는 워낙 거대한 기업들이 있어서 좀 상황은 다른데 일산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용적률 수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용적률이 250%를 했는데 이게 20년 지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용적률 상향이 돼야 재건축이 됩니다. 맞는 얘기야. 용적률을 올려줘야 가치 비즈니스는 아니고 그냥 용적률 왜냐면 용적률 올려준 거에 대해서 그걸로 개발 이익이 나죠. 개발 이익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내가 공사비 분담금이 없어. 좋아. 박수. 그 다음에 국가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어. 어떻게 보면 많은 뭐 이익을 준 것 같지만 결과로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뺏긴 게 많아. 아니 옛날에 여기 25평 아파트가 그래도 대지 지분이 한 15평이었는데 이렇게 가니까 7평이 됐네? 그럼 아파트는 25평이야. 새 거야. 뭐 3베이에 뭐 확장이 어떻고 좋아. 근데 땅은 어쨌든 절반이 됐어. 뭔가 이렇게 없어졌어. 왜? 아니 개발이 완수도 해야 되고 야 종말 처리장도 만들어야 되잖아. 인구가 늘었는데 밀도는 높아졌어. 뭐 교통도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가는 좋아할 것 같아. 상가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좋아 이렇게 해서 잘 끝났어. 여기까지 끝났어. 근데 또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거야? 또 20년 뒤에 1000% 갈까요? 그러면 7평이 3,500평을 만들어서 용적률 또 상향하고 여기 또 개발 그 기반 시설 또 만들어야 되잖아. 확충해야지. 왜? 인구가 느니까. 그러면 또 초과 이익을 환수해서 뭔가 그거 가지고 개발 이익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아니 15평 땅의 대지 지분이 7평이 되고 20년 뒤에는 3.5평이 됐어. 뭔가 이렇게 뭐가 좋아진 것 같은데 결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개월 신도시 특별법은 손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원래 신도시라는 거는 쾌적성이 중요한 겁니다. 서울에 없는 유니크한 거라니까. 서울은 쾌적하지 않아. 나는 쾌적한 신도시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치가 있는 건데 차라리 제가 얘기했잖아.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150%에서 그냥 우리 그냥 150%만 칠게. 그냥 우리가 돈 내서 할게요. 그냥 나 몰라. 하지 안 해. 내가 왜 개발이 환수라고 뭐 기반 우리 안 해.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300세대에 살아. 용적률이 250%야. 부시고 그냥 250% 줘.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좋아할 일이 아니니까 내 친구 전화 와가지고 야 현우가 이거 500%가 되는 거에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대박 아니냐?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착각이라고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용적률의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신도시 특히 신도시가 그래요. 신도시 이게 나중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용적률 그러니까 신도시는 서울에 없는 쾌적한 베드타운이다. 이게 강점이었다고. 강점.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 서울하고
뭐가 다르냐고. 서울도 밀도가 높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신도시도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가치가 과연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또 뭐 이거 가지고 또 너 전문가 맞냐 또 이러실 것 같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견으로 그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건축가입니다. 감사합니다.